안녕하세요. 커말 1급 이렇게 공부하자 특강을 맡은 이상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프레드시트 실무의 출제 경향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 지금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다 이해를 하거나 하시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틀만 맛보기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설명드릴 내용은 스프레드시트 실무의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분석 작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20점입니다. 자, 각 10점짜리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문제 유형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가장 큰 혼동을 겪고 계신 부분이 바로 분석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석 작업은 완전히 기존의 시험과 형태가 좀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분석 작업들은 특히 좀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10점 배점이 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존에도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문제가 개정이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뭐냐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트에서 주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액세스나 엑셀, CSV, 그 다음에 TXT 등의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발표된 샘플 문제에는 액세스 파일과 CSV 두 가지의 형태였는데요. 막상 그 부분만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보니까 엑셀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TXT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 외부 데이터의 형태들이 일단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일마다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분석 작업의 문제들은 모두 각각 10점인데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즉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다 풀고 한 가지 지시사항을 풀지 못한 경우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10점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감점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분석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데이터 도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도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엑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탭 안에 정렬 및 필터도 있고 정렬 및 필터 그룹도 있고 데이터 도구 그룹도 있고 또 예측 부분도 있고 부분합에 관한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이 모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에서 출제된 내용들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중복된 항목 제거와 필터 부분합 이 정도였었는데요. 이것 이외에 지금 문제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을 보니까 시나리오, 텍스트 나누기, 통합 이 데이터 탭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탭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고 연습하신다면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점, 100점이 되겠는데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완벽하지 못하게 한다면 점수를 0점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 이렇게 외부 데이터 원본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출석부 관리점 CSV 파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이외에도 엑셀 파일도 있을 수 있고 XS 파일 또는 TXT를 가져오는 유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CSV라는 게 바로 쉼표로 분리된 형태가 되겠고요. 자,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표시하고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수 열만 가져올 수 있도록 또 CSV의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피벗 테이블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똑같이 완성하게 되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 그러니까 어느 셀에 만들지,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어떤 값을 배치를 할지 이것을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지시사항도 있고요. 또 이미 작성된 피벗 테이블에 표시 형식, 셀 서식이 되겠죠.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해라 라고 있는데 함수를 변경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자, 마지막에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이것은 피벗 테이블 옵션을 지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 이외에도 그룹화를 하는 문제,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CSV의 경우에는 그룹화는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그룹화를 하는 문제 주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산 필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필드를 계산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필드를 만드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지정하는 그런 유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외부 파일들을 어떻게 갖고 올지 그것을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의 경우에는 데이터 탭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텍스트를 클릭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또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삽입 탭에 표 그룹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요. 자, 이 메뉴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CSV 파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요. 각 단계에 맞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에서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2단계에서는 그 구분기호가 무엇인가, 우린 쉼표로 구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쉼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문제에 보시면 어떤 열만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열 가져오지 않음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열들을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상자, 이와 같은 대화상자가 열리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CSV의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하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걸 먼저 선택하셔야 이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하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열리게 되겠고요. 자, 피벗 테이블 창에서 자, 필터는 무엇으로 할지 열과 행과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완성된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열이 무엇인지 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값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학년과 학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학년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지금 처음에 근선을 보시면 혼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반도, 사랑반, 확평반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행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행 방향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별의 경우에는 남, 여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에 학년과 반을 넣어주시면 되고 열에 성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뭐냐면 숫자들은 지금 보시면 평균 출석수와 그 다음 학생수가 되겠죠. 그래서 출석수와 학생수를 갖다 두면 되겠고요. 학생수가 원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합계도 나중에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뭐 세부의 사항들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피벗 테이블에서 행이 무엇이고 열이 무엇이고 값이 무엇인지 정도를 우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앞서의 지시사항들 메뉴를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필기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구성을 보시면 앞서 요것은 없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앞서 필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보통 보고서 필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게 필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름과 입사가 있습니다. 자, 이름, 그 다음 입사 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행 레이블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부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서가 열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크로스된 영역에 나와 있는 것이 합계 통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값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고서 필터로 사용된 필드는 구분과 차종이다. 자, 구분과 차종이 보고서 필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 레이블로 사용된 필드는 이름과 입사이다. 자, 이름과 입사가 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지원은 총무부이며 통근거리는 25이다. 자, 이지원 볼까요? 자, 이지원 데이터 1995년에 입사했고요. 통근거리가 25입니다. 지금 위쪽에 적혀있는 이 진한 글씨는 각각의 값에 대한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지원은 1995년에 입사했고 총무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통근거리 합계가 2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지원은 총무부이며 통근거리는 25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값 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부서이다. 자, 부서는 열이 되겠죠. 열이 되겠고 값 영역에 사용된 것은 통근거리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점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중복된 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복된 행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 행들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부분합. 부분합이라는 것은 어떤 그룹을 만드는 거죠. 같은 값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대한 계산을 하는 기능이 부분합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 성별별 성명의 개수를 계산해라. 두 번 부분합을 계산합니다.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 계산하고, 두 번째 성별별 성명의 개수를 계산한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부분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고 부분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상세한 내용보다는 이 문제의 유형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작업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유형을 보셨고요. 자, 이제 기타 작업의 유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35점입니다. 자, 원래는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제가 분석 작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기타 작업에 3개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차트를 작성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물론 그냥 단순 수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각 2점짜리 5문제이기 때문에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적은 것이 뭐 한 문제를 틀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기존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셔도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가장 큰 변동이 있는 부분이 바로 매크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2개의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각 5점으로 10점입니다. 즉, 5점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매크로 부분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분석 작업에 데이터 탭에 있는 기능들이 사실 매크로와 함께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매크로 문제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거나 또는 해제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죠. 자, 프로시저라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부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 이런 문제들 출제되는데요. 폼을 표시하고 폼을 초기화하고 또 데이터 등록, 폼 종료, 메시지 박스 표시 같은 것들이 조합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각 5점짜리로 그러니까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좀 기존의 유형들과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외운 다음에 거기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3문제 중에 적어도 2문제 정도는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 출제되는 내용들 공부를 비슷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유형의 문제는 그냥 문제 유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즉, 차트가 주어지고,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되고 신규로 작성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만 하셔야 되겠고요. 자,
자, 지금 보시면 계열을 추가한다. 데이터의 원본 범위를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 계열 차트 변경, 그 다음 축 지정하는, 보조축을 지정하는 문제, 그 다음 차트 제목, 축 제목을 설정하는 문제. 3번은 축 서식을 이용해서 축 간격을 지정하는 거죠. 자, 4번은 선의 모양 바꾸는 것. 그 다음 5번은 데이터 레이블을 지정하는 것. 뭐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트는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또 차트의 경우에는 정답 그림이 표시가 됩니다. 문제의 그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그림과 동일한 형태의 차트를 내가 만들었다면 거의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 앞서 설명드린 가장 지금 유형의 변경이 많은 매크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출제되나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 5점입니다. 자, 2개의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라는 매크로를 생성합니다. 또는 이 주어진 서식을 해제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조건부 서식은 빼고 위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범위가 있고요.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영문 대문자 O로 표시하고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 영문 대문자 X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이 원본의 범위 안에는 0이나 1이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근데 1이 있는 경우를 영문자 O로 바꾸고 0이 있는 경우에는 X로 바꿀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개발도구 탭의 삽입 그룹의 양식 컨트롤에 보면 단추가 있는데요. 자, 이 단추를 정해진 영역에 만들어서 텍스트 입력하고 언제든지 이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서식을 설정하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작성하는 과정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매크로라는 것은 내가 자주 작업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는 행위입니다. 마치 우리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한 다음에 스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음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스탑까지 내가 한 말들이 모두 플레이를 해보면 녹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매크로 기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놨다가 필요할 때 플레이하면 그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반복하는 작업이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 매크로를 만들어 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되고요. 거기에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주어진 서식 적용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행동이 모두 저장이 되는 것인데요. 자, 영역을 설정하고 문제의 영역이 나왔죠.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 탭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의 형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수식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건이 2개였었죠. 자, 1일 때와 0일 때 2개의 조건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요. 자, 조건을 작성할 때는 대괄호로 표시합니다. 자, 대괄호로 는 1이라는 것은 값이 1과 같을 땐 영문 대문자 O를 표시해라. 자, 문자니까 따옴표를 넣겠죠.
그렇지 않고 0과 같을 때는 X자로 표시해라. 이런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 서식을 지정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계속 변동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셀 서식을 지정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성이 다 되었다면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앞서 이제 단추를 만들어서 매크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메뉴에 있는 단추를 영역에 맞게 만든 다음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서식 적용을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단추 서식을 바꾼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은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이 문제만 좀 변경이 사이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가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크로 공부할 때 주의하실 점은 어떻게든 틀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사실 연습하실 때 굉장히 많이 틀려보셔야 됩니다. 자, 매크로의 경우에는 일부 수정을 하실 수가 없고, 물론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수정을 하려면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틀렸을 때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검색해 보시면 시험 본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제된 내용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몇 개 출제된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요건 이제 형식을 보시라고 제가 낸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역은 양수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구역은 음수일 때. 세 번째는 0일 때. 네 번째는 문자열일 때 출력되는 서식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양수로 내가 100, 1000을 입력했다고 할까요? 그럼 샵, 콤마, 샵, 제로, 뭐 샵과 0의 차이 같은 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콤마가 찍혀서 나오고요. 음수의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숫자가 괄호 표시되고 0의 경우에는 0.00이라고 되고 문자의 경우에는 문자 뒤에 님자가 붙는 형태로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출제됐다는 후기를 보고 넣어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0보다 클 때는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한다. 자, 그럼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0보다 큰 경우 0.0으로 지정하면 소수 이하 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나머지 음수일 때, 0일 때는 모두 공백을 표시해라. 그러면 이렇게 생략하시면 됩니다. 아무 서식도 지정하지 않고 세미콜론만 지정하고요. 자, 그 다음 문자열 대신에 이렇게 동그란 원을 넣어라. 자, 그럼 이 원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별표, 빈칸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빈칸을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사인을 넣게 되면 별표는 뒤에 있는 글자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칸에 꽉 찰 때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빈칸을 여러 개 반복하겠죠. 자, 그 다음 골뱅이 표시는 @사인 표시는 문자열을 그대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미라고 들어 있었다면 장미, 자, 빈칸과 장미 하나의 셀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문자열은 원래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하면 오른쪽 정렬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숫자를 이렇게 분리하는 문제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입력되면 1, 2 그 다음 빈칸 넣고 3, 4, 5 이렇게 표시해라. 그건 뭐 간단하죠. 숫자는 0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에 빈칸을 많이 넣고 이렇게 000 하면 00 두 글자 표시되고 빈칸 표시하고 세 글자를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 숫자가 4개
5개 입력됐을 때 1, 2, 3, 4, 5로 입력됐을 때 이렇게 1단지, 그 다음 2, 3, 4, 5호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0단지 몇 호, 원래는 따옴표를 넣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셀의 어떤 값을 완전히 숨겨버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만 3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유형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크로 지정뿐만 아니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대한 다양한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에 대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되며 상대 참조로 기록하고자 할 때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다음 매크로 기록을 실행한다. 자, 우리가 이 매크로는 어느 셀에서 시작하든 이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느 셀에서 시작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게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되겠고요. 기본은 절대 참조 기록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된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컨트롤 C의 매크로를 할당하게 되면 무조건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되며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막 메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매크로 중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용 매크로를 만들어 두게 되면 엑셀 시작할 때마다 매크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그냥 유형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어떤 문제가 나왔나 정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단추를 클릭할 때 폼이 나타나는 매크로, 그 다음 폼이 초기화될 때 무엇이 표시가 될지, 그 다음 등록 단추를 누르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로 옮겨지는 것, 그 다음 종료 단추를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는 거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코드들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 이외에 굉장히 이상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실 과감히 포기하시고 다른 부분을 공부해 두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스프레드시트 실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흐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의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